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 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고변동성 위험 자산입니다. 그러나 공급 제한과 기관 수요, 제도권 편입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장기 가치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압도되기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예방 타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전방위적 보복 공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4시간 연중 무휴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전통 금융시장을 대신해 전쟁 공포를 홀로 흡수하며 63,00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극한의 불확실성에 휩싸인 가운데 비트코인 시장의 단기 및 중기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굳게 문을 닫은 전통 금융시장을 대신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출하는 일종의 압력 밸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휴장한 주말 동안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며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단기 방향성의 분수령은 주식과 원자재 등 글로벌 전통 금융시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월요일, 한국 시간 월요일과 화요일이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캡 하락으로 출발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이 전 자산군에 걸쳐 대규모 위험 회피에 나설 경우 비트코인은 두 번째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차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월 초 폭락장 당시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6만 달러 선이 강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번 충돌이 국지전에 그칠지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장기 전면전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됩니다. 전쟁이 확대되어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가 타격을 입고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최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거세질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여력을 상실하게 되며 고금리 장기화는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켜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의 중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0년과 2025년 4월 중동 지정학적 위기 당시 비트코인은 단기 급락 이후 전통시장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반등하는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산유국 전역이 얽힌 전면자 양상이라는 점에서 빠른 반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이라기보다 전통 증시에 동조하는 고베타 위험, 차산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하단에서의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타격에 따라 비트코인은 미국 뉴욕 시간 오전 6시 기준 한대 3.8% 하락한 63,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64,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한대 4.5% 급락한 1,8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게코는 이번 공습 소식 직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약 1,28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웰스클럽의 수제노 스트리터 수석 투자 전략가는 분쟁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재차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미 수개월째 이어진 약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약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된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겪었으며 같은 달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 대비 약 50%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크틱 디지털의 저스틴 다네탄 리서치 책임자는 이미 투자 거품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매도 물량도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 사태와 같은 충격의 영향력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추가 하락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동성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소화되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지표 측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지선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볼린저 밴드 하단이 54,42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해당 가격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성급한 매수가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밴드 하단을 시험하기 전까지는 매도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술적으로 추가 하방 공간이 열려있다는 해석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등 다른 보조 지표들 역시 아직 명확한 감에도 바닥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기 방어선이 무너질 경우 5만 달러 초반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의 움직임은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모건 스탠리는 미국 통화감독청에 암호화폐에 특화된 신탁은행 설립 인가를 신청하며 디지털 자산 수탁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디지털 신탁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신탁은행을 설립해 개인, 기업,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수탁과 관련 투자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투자, 허용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와
지갑 서비스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통화 감독청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급 디지털 자산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인공지능이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트리니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대체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급락 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나 통화 공급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며 통화 공급 증가와 화폐 가치 희석 우려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카이코 연구원은 경제 침체 국면에서 통화 발행 확대가 비트코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 대안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크게 증가해 총 3천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일부 기관은 하락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장기적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또한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는 최근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며 유통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순환 공급량 1,999만 비트코인 중 117만 비트코인 이상이 기업 재무 자산으로 묶여 있으며 이는 전체의 5.2%에 해당합니다. 최대 공급량 2,100만 비트코인 중 95% 이상이 이미 채굴된 상황에서 거래소 유입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15만 달러 도달 확률을 낮게 반영하는 현재의 투자 심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예측 시장에서는 해당 시나리오 확률을 12%로 평가하고 있으나 과거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사례를 근거로 반등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다만 실제 도달 여부는 시장 유동성 회복 속도와 투자 심리 개선에 달려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단기 시계열에서 바라볼 경우 전형적인 고베타 위험 자산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돌,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통화정책 불확실성, 레버리지 청산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은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통 금융시장이 닫혀있는 구간에서는 그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변동성의 출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또한 아직 완전한 바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 매수는 높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특성만을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은 안정적 자산과는 거리가 멀며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시계를 장기로 확장하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자산이라는 점,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제도권 금융 인프라가 수탁과 거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통화 체제의 팽창 기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모두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논리를 강화합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급락과 위기를 거치면서도 네트워크는 확장되었고 보유자 기반은 증가했으며 가격 역시 장기 추세에서는 우상향 곡선을 형성해 왔습니다. 단기적 변동성은 거칠었지만 장기 시계열에서는 희소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결합된 자산으로서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과 정책 거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 희소성과 제도권 편입, 글로벌 채택 확대라는 구조적 동력에 기반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투자 판단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최근의 급락과 뉴스 흐름 속에서 마음이 무거운 투자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과도한 낙관과 과도한 비관을 반복해왔으며 극단적인 공포의 순간은 대개 시간이 지나야 의미가 해석되었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비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가격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 원칙과 투자 시간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 또한 장기 여정의 한 구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